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IM 홍보대사 윤영빈입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이 스마트 밴드 하나 좀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죠. 운동할 때 꼭 챙기는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인데 아마 뭐 뛰기 전에 뭐 뛰기, 걷기, 뭐 자전거 타기 설정부터 하고 출발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데이터로 운동하는 시대, 웨어러블의 진화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우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이제는 운동을 느낌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의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웨어러블 운동 데이터를 실제로 연구를 직접 하셨습니다. 교수님,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스포츠문화학과 정진욱 교수입니다. 저는 웨어러블 운동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삼성워치에서 러닝 코치를 개발하는 진짜요?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쓰는 건데. 네네네. 와,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네. 스마트워치가 이제 운동을 얼마나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한 요 정도 느낌, 뭐 이 정도 뭐 힘들게 뭐 숨차게 뭐 이 정도 하자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뭐 워치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만큼의 양을 했는지까지 뭐 이 시계가 다 알려주고 또 뭐 회복이라든가 수면까지도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는 심박수, 사실 이제 초기만 해도요, 이제 심장 박동수, 맥박수 체크되고 이런 것도 신기했던 시기가 있는데, 맥박수뿐만 아니라 이제 심박 변이도에 대한 거, 요즘 잠자고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 몇 번 깼는지, 이것들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어떤지, 정말 우리도 모르는 많은 자신들의, 우리들의 그 건강 정보들을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쨌든 이제 제가 개발하게 된 거는 코칭 프로그램이어서 어쨌든 요즘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유행이죠. 네, 대유행인데 사실 옆에 이제 코치와 지도자와 같이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달리기는 되게 쉽게 생각하니까 뭐 그냥 달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달리기도 어쨌든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워치에서 이제 코칭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테스트를 해서 레벨이 어떤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나에게 정확한 수준을 알아야지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준을 알려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주면서 중간에 계속 코칭을 하고 뭐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네. 진짜 돼요? 효과가 있어요? 네. 그 사실 지금 아주 사용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반응을 보면 되게 좋아하시고 특히 사실 이미 전문가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안에 마라톤을 하시거나 뭐 완주를 하신 분들은 사실 그 본인의 루틴이 다 있고 이제 운동 방법을 아시지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건 초보자. 처음 했는데 달리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를 때 사실 워치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사실 어쨌든 이 연구를 거의 10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워치 사용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심박수를 반영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페이스나 이런 거 베이스로만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치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그 워치에서 심박수를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 젖산 역치도 찾고 HRV 그 심박 변이도도 찾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AI 코칭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스마트 기기에도 인공지능이 다 반영이 돼서 그 유저, 그러니까 저의 뭐 쓰는 그 대상자의 상태도 판단을 해서 너무 힘들면 좀 천천히 하라거나 아니면 뭐 좀 컨디션이 좋으면 빨리 하라거나 아니면 그런 걸 잠을 못 잤으면 그걸 반영해서 뭐 프로그램을 해주고 그러니까 워치를 차고 자야 하긴 하지만 워치를 차고 자면 수면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고 또 개선하는 방안도 알려주고 이런 많은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운동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나 감의 영역에서 이제 수치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좀 넘어가는 거네요. 이제 그런 게 그 지난 10년 사이에
사실 이게 작은 시계 하나로 우리는 보일 수 있겠지만 측정하는 기술들과 기기들과 센서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사실 5년 전, 10년 전 그때 저희들이 뭔가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모였거든요. 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맥박스에서 이 정도의 어떤 심전도가 나오면 운동 강도가 괜찮다, 나쁘다를 이제는 거의 안전하게 정확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사실 전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반가운 느낌을 받은 게 그 오래된 의사들 사이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운동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운동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담배 끊으시고 있잖아요. 담배 끊으시고 네. 술 끊으시고 기름진 거 조심하시고 운동하세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럼 운동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중강도로 일주일에 150분 하십시오. 도대체 중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정도의 이 상황이면 이 스마트 웨어러블, 이 워치들을 비롯한 이것들이 그 사람에 맞춰서 이 운동 강도가 경도, 가벼운 건지 중간인지 센 건지를 아마도 메시지를 준다는 지금 개발하신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전 편해져요. 워치 차고 운동하십시오. 그렇죠. 150분 반.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은 기술들이 또 얼마 사이에 더 개발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막 워치를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네네네. 워치를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 호칭을 개발하는 네. 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워치에 네. 관심이 많아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옛날에 그 최대 심박수 구할 때는 220에서 나이를 네. 빼거든요. 네. 그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심박수라고 해서 거기에 몇 프로에 따라서 그 심박수면 그 정도 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 추정식을 넘어서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것도 그렇죠. 학습을 시켜서 개인화된 최대 심박수나 저산역층 같은 걸 다 뽑아내게 돼요. 아, 그 전에는 약간 평균에서 요 정도야. 공식을 가지고 그냥 근데 이렇게 내 하잖아요. 몸에 맞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최대 심박수 이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시대라고 시기가 생각을 왔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굉장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되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딴 얘기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운동 전문가시니까 220 마이너스 나이 곱하기 몇으로 가셨잖아요. 네. 저는 환자분들께 중강도 운동 그러면 옆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될 정도까지만 맞아요. 인사했는데 말 걸면 화나. 거기가 중강도라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 네, 톡 테스트라고 또 이런. 이제는 얘네가 이제 공수라고 팍팍 알려주겠구나. 전문가인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건강 상태의 맞춤형이라고 그렇죠,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이젠 더 정확한 데이터로 네. 말 그대로 감이 아니라 네. 데이터로 이제 분석해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존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뭐 만보 걷기 저희가 네, 보통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보 걷기도 사실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쉬운 게 아닌데 만보를 걸으면 이제 여기 예를 들면 뭐 성공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런 거 것들이 나오죠. 워치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만보를 못 걸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 괴로울 수도 있는데 사실 다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만보를 매일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디폴트 값이 뭐 만보일 수도 있고 6,000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약간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이걸 조정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사실 많죠. 그렇죠. 저희가 핸드폰 있어도 기능 사실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되게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환자분들이 더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뭐 제조사에서도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오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심박수가 나오고 뭐 수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얘가 여기 찬다고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 요즘엔 그래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아주 의심할 정도는 아니고 오.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간혹 이 와치를 너무 헐렁하게 차거나 네.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이게 딱 밀착이 안 되면 조금 수치가 안 맞게 나오거나 네. 뭐 GPS도 이렇게 뭐 장애물이 많으면 그런 경우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한 그 10년 전에 비하면 네. 정말 엄청 발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심박수 같은 경우는 현재 센서가 네. 거의 정확하게 잡아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HRV라 그래서 이제 그 박동 변동을 평가해주는 그런 네.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얼추 정확하긴 한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근데 진단을 의학적 내고 진단을 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워치를 이용해서 뭐 진단을 해서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이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큼인가 아주 뭐 이런 거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할 만큼은 충분히 지금 올라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정확한가. 근데요, 진짜 정확하지 않고 뭐 안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로 혈압 측정하는 거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10년 전부터 개발을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니 저것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스마트워치 차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 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암이랑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병원 의사 진료 다 받을 수 있다고. 사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술이 개발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혈압이 측정이 정확하게 안 되지만 되기는 되고 혈압 측정을 한 거를 수치를 넣어서 보정을 계속하면 내 시계는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시계도 요즘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쟀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니까 실제 또 혈압계를 해서 수치를 맞춰주고 체지방을 측정을 했지만 이게 정확한지 모르니까 실제 이제 체지방을 재는 뭐 그런 네, 체지방 데이터를 인바디나 이런 데 가서 측정을 하고 나면 보정을 계속 시켜주면 저희가 AI도 학습을 계속 시키면 저한테 맞는 비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방법도 좀 있으니까 좀 지나고 나면 기술이 그렇죠. 또 개발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더 많은 것이 다 된다 그랬어요. 집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 그랬는데. 날이 올 수도 있고. 네. 네. 늦게 오길 바라겠습니다. 왜 계신가 했더니 표정이 왜 안 좋으신가 했더니 일자리 뺏기실까봐 지금. 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 네.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러실 텐데 환자나 그 고객의 수준이 점점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약간 네, 네. 응답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어플들 덕분에 환자분들 건강 관리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약을 처방드리고 진단하기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세계 고혈압학회, 유럽 고혈압학회, 미국 고혈압학회 이런 곳들에서는 혈압을 측정해서 진단하는 기준을 얼마 전까지는 병원의 것만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아예 진단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 이 워치를 쓰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우리 가정용 혈압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정용 혈압계가 정확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늘 차고 있으니까. 아예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집에서 우리 혈압계 하나 사보시면 뭐 5만 원, 10만 원 사이로 사는 혈압계가 그 정도로 정확하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느 미래에 네. 뭔가 와치를 차고 네. 이 화면에 나의 정보 분석이 다 되면 병원에 가서 이걸 보여주면 그걸 토대로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아. 얘기해 주시고 이런 시스템도 아, 실제로 지금 뭐까지 되냐면요. 그 좀 다른 얘기인데 해도 되겠죠. 이게 네네. 지속형 혈당 측정기기가 있어요. 그렇죠. 붙여놓으면 2주간 혈당을 스마트폰으로 계속 예. 전송을 해주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병원으로 옵니다. 그럼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그걸 그대로 다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 아직은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활용하는 것들 중에 하루 종일 혈압 재는 반지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고 있으면 데이터가 우리한테 오고 병원으로 옵니다. 이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이미 이게 뭐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건강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더 나갈 겁니다. 저도 지금 연속 혈당기 말씀하신 거 네. 들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해봤거든요. 네. 저는 왜 해봤냐면 당뇨는 아니지만
무슨 운동을 할 때 이게 혈당 아.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지속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 유산소. 뭐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어떨 때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시간으로 그걸 볼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확실히 약간 지속적으로 유산소로 운동을 하는 게 혈당이 좀 빨리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관심이 생겨서 사실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교수님 한번 같이 한번 연소 혈당 좋을 것 측정기로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아니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이걸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지? 가 늘 궁금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좀 팁을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워치를 찬다 이러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거는 약간 이런 걸 것 같아요. 한 1시간쯤 있다가 움직이세요. 뭐 이런 거 네. 나오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몸을 푸실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바쁘면 무시할 때도 있고 네. 그냥 넘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 내가 스트레칭이나 조금 걷는다거나 좀 환기를 하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한번 하면 1차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나 어떤 회복 지표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이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운동 많이 네. 고강도 운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진짜 세게 하고 잘 안 쉬어요. 네. 쉬면 약간 특히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한 다음에 쉬면 약간 죄책감? 뭐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운동을 하면 그거에 준하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너나 약간 뭐 선수들의 불안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요즘에 와치들이 점점 이제 회복 시간도 알려주거든요. 아직은 좀 회복이 덜 됐습니다. 뭐 더 하십시오, 더 쉬십시오, 아니면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어떻게 좀 똑똑하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맞아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복이 더 중요한데 선수들이 몸을 많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복을 못하고 계속 운동을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운동을 진짜 많이 한 날만큼 꼭 마사지와 회복을 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워치가 대부분 이 심박수를 베이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심박수 존을 가지고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약간 그런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히 이제 뭐 좀 더 하자면 이제 러닝 코치처럼 이제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어쨌든 그날 프로그램이 스케줄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셔야 선생님께서 됩니다. 만드신 거. 네.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하고 리마인드도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속도가 빠르고 느린 거에 대해서도 코칭을 계속 네. 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렇게 옆에 코치가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게 알림을 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네,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신다면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간이 진짜 전문 트레이너가 훨씬 잘하겠지만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는 역할을 이 워치가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존중을 하셔야 돼요. 이 스마트워치가 하는 말을 얘가 주는 메시지를 존중하시고 얘를 말 그대로 코치로 받아들여주고 네. 얘한테 그냥 절대 복종하고 순응하십시오. 네. 자라 그러면 주무시고 쉬라 그러면 쉬시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지키면 엄청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알람이 와도요. 안 들어요. 이게 자꾸 제가 이 두 분과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두 분은 성실하게 운동하시는 쪽의 분들이고요. 솔직히 저는 왜 회복을 안 하냐는 걱정을 안 합니다. 제발 운동을 해야 될 우리인데 아, 그렇지. 우리 쪽 사람들은 네, 그렇거든요. 운동을 안 하시니까. 안 해서 문제예요. 네. 밤에 자라는데 안 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얘가 알려줘요.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면 제발 좀 주무시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네. 그래야 건강해지십니다. 맞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약간 코칭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고민도 그죠. 해봤어요. 네. 약간 스파르타식 코치도 있을 수 있고 좀 뭐 이렇게 그렇죠.
윤영빈님 네. 목소리도 녹음해서 왜 약간 그랬잖아요. 코치의 알림도 이렇게 뭐 네. 아이유 씨가 뭐 일어나야지도 있고 장동민 씨가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혹시 러닝 코치에도 그런 프로그램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뛰어 이 하겠습니다. 새끼야 뛰어 이 새끼야. 네, 네, 네. 러닝 코치 아빠 목소리 하나 넣어주시죠. 아빠 목소리? 저희 아버지가 뛰어 이러시면 뛸 것 같고. 아 진짜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워치가 충분히 좋은 코칭을 해주고 있지만 안 들으면 말짱광이라는 거. 근데 사람이요 심리적인 그게 있어요. 한 번 무시를 하면 네. 그 다음 무시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싼 거 우리가 써도 어느 순간 들어야 얘는 그냥 전자시계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존중하고 활용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워치의 제일 중요한 점은 나의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좀 파악해주는 네네네.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혼자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혼자 그 규칙을 지키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어려운데 그래도 옆에서 이제 좀 움직일 때야 아니면 뭐 자야 돼. 뭐 이런 습관 만드는 걸 같이 도와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건강 관리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또 해주실까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술은 훌륭한 가이드고 저희가 네.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습관을 만들고 충분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몸의 신호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혼자 운동하실 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서 하지만 그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워치의 그 코칭과 그 다음에 내 몸의 신호를 좀 같이 잘 들으면서 습관을 만들고 건강 관리를 하시면 기술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빅데이터와 AI 기술, 센서들이 너무 발달돼서요. 요즘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신체의 신호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들을 경청해 주시고 같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보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뜻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인간과 기술의 결합의 시대가 온다라는 게 오거든요. 이제 그 시대가 이 웨어러블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과 기술의 만남. 이 기술의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건강한 운동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